노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5가지 품격 있는 어른의 대화법. 안녕하세요. 소담한 쉼표 소담지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무조건 말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의 방향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지만 어느덧 거울 속엔 머리 희끗한 노년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는 힘이나 돈보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품격이 되고 자식들을 곁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끈이 됩니다. 오늘 소담한 쉼표에서는 사랑하는 이들과 더 가까워지고 내 삶을 더 귀하게 만드는 노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5가지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잠시 차 한 잔 내려놓으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첫 번째, 요즘 젊은 것들은 가장 먼저 우리가 가슴 깊이 경계해야 할 말은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을 세우는 말들입니다. 흔히 입버릇처럼 나오는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예의가 없어. 혹은 우리는 밥 굶어가며 잠줄여 이랬는데 요즘 것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배부른 소리만 해. 같은 말들이죠.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 전체를 평가하는 말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이 말 혹시 자주 하시진 않으셨나요? 소담지기님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속마음은 비난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모진 풍파를 견디며 세워온 가치관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섭섭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겪은 고생을 몰라주는 자식 세대에게 인정받고 싶은 보상 심리가 숨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분명 헝그리 정신이 최고의 미덕이었던 생존의 시대였습니다. 반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 보일지 모르나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또 다른 날카로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고달파서 울었다면 지금의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무한 경쟁 속에서 마음이 병들고 고립된 시대를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것들이라고 선을 그으며 비난하는 순간 소담지기님들은 스스로를 말이 통하지 않는 과거의 사람으로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배울 것이 참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죠. 젊은 세대는 자신의 행동 하나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려 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그냥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세대는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어른이 됩니다. 진정한 품격은 내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심판하지 않는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요즘 애들은 왜 저럴까라고 혀를 차기보다 우리가 미처 다듬지 못한 거친 세상을 너희가 새롭게 만들어가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니라고 따뜻한 눈빛을 먼저 보내주세요. 변화를 너그럽게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봐줄 때 젊은이들은 여러분을 피해야 할 꼰대가 아니라 기꺼이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존경하는 인생의 큰 스승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 너희 잘 되라고 너희 생각해서 참는 거야. 희생을 무기로 삼는 말. 겉으로는 희생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따라야 한다는 기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자식을 위해 내 젊음을 바치고 먹고 싶은 것과 입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살아온 그 세월을 어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희생을 자식에게 되돌려받으려는 마음이 섞이는 순간 고결했던 사랑은 어느새 무거운 빚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너희 생각해서 이 고생 다 참고 산 거야 라는 말은 자식의 가슴에 고마움보다는 거대한 죄책감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부모가 현재 불행하거나 힘들게 사는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고 느끼게 된 자식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선택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상대를 위한 말이라면 상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희생을 강조하는 말은 관계를 가깝게 하기보다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가장 눈부시게 빛납니다. 소담지기님들이 주신 그 큰 사랑을 자식의 마음속에 영원히 갚지 못할 빚으로 남겨두지 마세요.
이제는 너희 때문에 참았다는 원망 섞인 한탄 대신 너희가 무탈하게 자라준 덕분에 그 힘든 세월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단다라고 말을 살짝 바꿔보세요. 똑같은 과거의 고생을 말하더라도 그 한 끗 차이가 자녀와의 관계를 무거운 의무가 아닌 진심 어린 효도로 바꿉니다. 자식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줄 때 그들은 비로소 당신의 곁으로 진심을 다해 기쁘게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네 집 자식은 이번에 비교는 짧은 말이지만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이웃집 아들이 이번에 부장이 되었다는 소식, 혹은 친구 딸이 부모님께 해외여행을 시켜줬다는 자랑을 듣고 오면 우리 마음 한구석엔 왠지 모를 씁쓸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누구네 집 자식은 이렇다더라는 무심한 비교는 자녀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낙인을 찍는 일과 같습니다. 자식들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부모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할 부모가 남의 집 자식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자식은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외톨이가 된 기분을 느낍니다. 비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해야 할 부모를 자식에게 가장 아픈 존재로 만듭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비교는 발전을 만들기보다 말문을 닫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의 집 마당의 장미를 부러워하느라 우리 집 마당의 소박한 들꽃을 외면하지 마세요. 남들은 뭐라 해도 내가 내 자식이라 고맙다라고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가족만의 속도를 존중할 때 자식의 자존감은 살아나고 부모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피어납니다. 이쯤에서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상처 주는 사람은 어쩌면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죽어야지 죽으면 그만이지 자기 비하와 한탄의 말. 이 말은 가볍게 던졌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게 들립니다. 몸이 이곳저곳 아프고 마음이 외로워질 때 우리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있죠. 바로 빨리 죽어야지 죽으면 다 끝이야라는 말입니다. 흔히 어른들끼리는 대수롭지 않게 주고받는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그 말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걱정과 불안을 남기며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서운함을 알아달라는 혹은 내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달라는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을 깊은 무기력과 슬픔에 빠뜨립니다.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은 내 얼굴의 주름을 더 깊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무게마저 가볍게 만듭니다.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 다행이다라고 긍정의 기운을 선물해 보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할 때 자식과 이웃도 나를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오늘의 말이 나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내 말이 다 맞아 경청을 막는 고집의 말.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쌓아온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살아보니 내 말이 다 맞더라라고 가르치려 들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조언은 그저 고집스러운 훈계로 들릴 뿐입니다. 상대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 체념이자 포기입니다. 대화 중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이 경청이 아니라 마음의 단절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화의 본질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교류입니다. 내 경험이 정답이라 확신하며 상대의 생각을 차단하는 순간 소통의 문은 굳게 닫히고 맙니다. 훈계보다는 질문을, 지시보다는 공감을 먼저 건네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마음은 지금 어떠니? 라고 물어봐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는 어른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뽐내기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미덕을 발휘해보세요. 입은 닫고 귀를 열 때 여러분의 주변은 따뜻한 온기와 존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벌써 소담지기의 마무리 시간이 되었네요.
소담지기의 마무리.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에 경계해야 할 5가지 말들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쩌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모두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외로움을 알아달라는 간절한 신호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말들은 결국 나 자신을 고독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부터 원망 대신 감사를, 훈계 대신 따뜻한 응원을 담아보세요. 나 때는 마리아를 너는 참 대견하구나로 바꾸는 그 한 끗 차이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은은한 향기가 나는 숲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제가 글을 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소담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내 과거를 뽐내는 위엄이 아니라 타인의 현재를 안아주는 너그러운 말 한마디에서 완성됩니다.